테네스급 티어, 신급 클라스, 신 그 자체의 존재들. 6위 말랑말랑 정령. 짱구 세계관 속 등장했던 신 중 하나, 풍우 말랑말랑권의 신, 말랑말랑 요정이야. 중국 말랑말랑 땅의 동굴에서 살고 있는 이 신은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신의 힘을 조금 나눠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 그 힘을 받기 위한 자격으로는 말랑말랑권의 9단계를 마스터한 후 그 5위를 전수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신의 시험에서 합격해야 하지. 결국 그 조건을 충족한 신짱구가 선택받게 되었지만 그는 거절해버렸고 결국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난이 신의 힘을 받게 되었어.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시련을 넘지도 않은 자가 받았음에도 그 힘은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댔고, 그 기운은 말랑말랑권 최종 5위라는 이명에 맞게 술자를 잠시나마 최강자의 경지에 오르게 만들기도 했지. 자신의 힘을 고작 콧물만큼 나눠준 것만으로도 일개 인간 여성이 세계관 최강의 빌런들을 갖고 놀듯 발라버리고 다녔는데, 그렇다면 이 신의 최전력은 대체 어느 정도 클래스의 전투력을 갖고 있을지 정말 상상도 되지 않아. 5위 금금과 은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설 속 최강의 무기 금창과 은방패 금금과 은는이야. 이 둘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세상 전체에 혼란이 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동크라이 세계는 금창을 잃어버렸다가 멸망 직전의 상황까지 가기도 했었지. 금창인 금금 같은 경우는 무엇이든 베어 없애버릴 수 있고, 은방패인 은능 같은 경우는 무엇이든 막아 튕겨내버릴 수 있어. 또한 이 둘이 뭉치면 어떤 소원이든 이뤄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작중 신짱구는 이 둘을 모아 소원으로 최종 보스 빌런이었던 다크를 무찌르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지. 4위 굉장 엄청 요정 조커. 일반인도 들고 주문만 외우면 엄청난 힘의 마법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는 트럼프 카드의 정령이자 신 굉장 엄청 요정이야. 굉장히 엄청난 트럼프 카드를 사용하여 나타나는 모든 압도적인 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지. 메모리 미모리 공주의 언급으로 그 트럼프 카드의 위력은 일개 평범한 인간 꼬마가 사용하더라도 탑클래스 최강 빌런인 중성 마녀를 상대할 수도 있는 수준이야. 실제로 그 카드를 다루는 신짱구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도 했지. 조커라는 이명까지 갖고 있는 신답게 그는 트럼프 카드의 마지막 카드인 조커 카드를 통해 불러낼 수 있어. 또한 이 신은 세계관 최강자 중 하나인 중성마녀의 유일한 카운터로 핸더랜드 핸더성 맨 꼭대기층 유리에 조커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소멸시켜버릴 수가 있었어. 세계관 최강의 흑마법사라고 불리는 그 중성마녀들조차 무언가의 힘에 억눌려 지구에 있는 동안 아무 마법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 힘의 주인이 이 조커. 그렇게 힘으로 영역 내 모든 마법 사용을 완전하게 봉인한 채 본인은 편히 자고 있는 동안에도 조커의 힘이 담긴 트럼프 카드를 사용하던 신짱구만 자유자재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던 것을 보면, 첫 번째, 조커는 자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모든 대상의 능력을 봉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와중에 자신의 능력은 또 마구잡이로 발동해댈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세계관 내에서 신 그 자체의 포지션을 맡고 있는 만큼 조커는 등장하자마자 온 세상의 시간을 멈춰버린 후 신짱구의 귀와 뇌만 풀어서 중성 마녀를 죽일 수 있는 힌트를 속삭였고, 그렇게 신짱구는 마카오와 조마를 죽이게 되었어. 트럼프 카드의 위력만 보더라도 조커의 클래스는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작중행저까지 생각해본다면 굉장 엄청 요정은 세계관 속의 신인 동시에 조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악마를 상징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 않았나 싶기도 해. 3위 온천의 신령 담바. 신짱구와 첫 만남부터 함께 목욕을 즐긴 상남자, 바로 담바 아저씨야. 그의 정체는 온천의 신령으로 전설 속에서나 등장하는 줄만 알았던 황금온천탕의 주인이자 세계관 속 신 그 자체의 존재지. 이 신의 온천인 황금온천탕의 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들어가면 되려 그 악한 마음을 중화시켜 착하게 만들어버리고, 착한 마음을 가진 자가 들어간다면 그 힘이 배로 강해지며 엄청난 각성작용을 일으키는데, 이때 그들이 어떠한 소원이든 빌기만 한다면 전부 이루어진다고 하지. 그렇게 황금온천탕에 처음 들어선 인간은 바로 신짱군의 가족. 그들은 악당으로부터 집을 지키고 싶었고, 황금온천은 그 소원을 들어주듯 가족들을 엄청난 초월적 존재로 각성시켜 작중 그 누구도 얕볼 수 없는 클래스의 전투력을 갖게 해주었어. 그 힘으로 세계관 최강의 로봇을 한순간에 부숴버렸는데, 담바는 이 모든 장면을 봐도 당연하다는 듯 여유롭게 웃을 뿐이었지. 당연해, 모든 것이 그의 힘 일부의 일부를 살짝 나누어 주었던 것뿐인 거니까. 이외에도 담바는 순간적으로 어느 곳으로든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능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이미 신급 티어 전투력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순간이동 따위야 뭐 그 정도는 우스울 뿐이지. 자신의 마음에 든 사람이 비는 소원이라면 어떤 일이든 해줄 수 있는 신, 이런 신보다 강한 존재가 대체 누가 있겠어? 공동 2위 봉인에서 풀려난 상태의 부리부리 마신과 부리부리 흑마신. 신보다 강하다고 판단한 것은 세계관 속 최강의 신들, 바로 두 마신이야. 이들은 자신을 불러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원을 이뤄주는데, 그 소원에는 한계가 없어.
대신 소환한 당사자가 아니고 선착순으로 자신이 소환했다 뻥치며 소원을 빌어도 들어주고, 소원의 내용은 오해가 전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자세하고 정말 정확하게 말해야 해. 그리고 그 소원에 얼마나 한계가 없는 수준이냐면, 아나콘다 백작이 흑마신에게 당신의 힘을 모두 달라고 했더니 부리부리 흑마신은 진짜로 자신의 모든 힘을 아나콘다에게 그냥 줘버렸어. 그렇게 마신의 힘을 전부 갖게 된 아나콘다 백작은 인간 시절 싸움도 할 줄 모르는 일반인 약자 그 자체였지만, 융합 이후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주며 몸짓 몇 개만으로 주변의 일대를 휩쓸어버리기까지 했지. 부리부리 마신과 부리부리 흑마신의 본 힘 자체는 동일하다고 했음에도 아나콘다는 마법이나 다른 특별한 능력은 사용할 줄 몰라서 그저 피지컬 괴력으로만 휘둘렀던 것뿐인데, 그런 세계관 최강자 그 자체의 파괴력을 보여줬던 거야. 이어서 흑마신의 형제인 부리부리 마신에게 소원을 빌었던 것은 우리의 주인공 신짱구. 신짱구가 소원을 빌던 당시 있던 곳은 먼 외국이었음에도 소원으로 자국의 연예인 사인을 받아와 달라 하니까 진짜로 순식간에 날아서 1초 만에 가버렸어. 이때 날아가는 연출은 거의 대기권 밖을 뚫고 우주와의 경계 따위 신경조차 쓰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이는 신 클라스가 우주급 클라스를 넘어선 경지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지.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마신이라는 정체, 거기에 항아리에 봉인이나 되어 있다는 점만 없었더라면 이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짱구 세계관은 아예 밸런스가 붕괴되어 이야기 진행조차 어려운 지경까지 가 있을 거야. 1위 봉인 전 전성기 시절 마왕 자크. 대망의 1위는 암흑마왕이라고도 불리던 과거의 존재, 마신 중의 마신 그 자체 자크야. 과거 최강의 주술사이자 초능력자 종족이었던 흑구슬 쪽에 의하여 세상에 강림한 그는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운을 내뿜어댔고, 그 사악한 힘은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기까지 했었어. 그리고 그것을 본 당시 두 최강의 주술사 종족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지. 이 마왕을 이용해서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흑구슬족, 그들과 반대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마왕을 봉인해야 한다는 구슬족. 그러나 그들이 이용을 할 수도 봉인을 할 수도 없을 만큼 마왕 자크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결국 두 종족은 힘을 합쳐 마왕을 봉인해야 한다 판단하게 되었어. 각 종족이 전멸에 가까운 희생을 동반하긴 했지만 봉인에 특화된 주술사들답게 대전쟁 끝에 마침내 마왕을 봉인하는 데 성공하였지. 이 봉인 과정에서 두 종족은 자크의 양쪽 구슬을 강제로 뜯어낸 후 그것을 1000년 동안 최강의 주술사가 각자 하나씩 맡아두기로 했어. 너무 불쌍한 존재지 않아? 말만 거창한 마왕이고 아직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는데 말이지. 그럼 이렇게 신마저도 초월했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가 어째서 아무것도 못한 채 그런 잔인한 일을 당하고서 오랜 세월 강제로 잠들어 있던 걸까? 봉인 전 전성기 시절의 마왕은 분명히 온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경악스러운 힘을 갖고 있었어. 그럼에도 막상 자크가 저지른 큰 악행이 없는 이유는 자크가 그저 힘만 센 바보였다는 점이야. 멍청해서 바보라는 게 아니고 마음 자체가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해서 굳이 세상을 멸망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지. 그런 마왕 자크를 흑구슬족 중 가장 나쁘고 강한 녀석 아마 헥슨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그가 강제로 세상에 불러냈고 강제로 파괴의 힘을 사용하도록 조종한 거야. 그 와중에 그 상태에서 강력한 주술사들이 선악 상관없이 마왕을 봉인하기 위해 달려들기까지 했었으니 자크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살기 위해 그들과 무자비하게 싸웠던 것뿐이라는 거지. 현대에 깨어나는 그 순간에도 자크는 위압적인 패기를 사방에 뿜어대며 그야말로 압도적인 신의 클라스 그 자체를 느끼게 해주었어. 1000년간 구슬대인 상태로 봉인되어 있느라 힘을 모두 잃은 상태이고, 자크가 자신의 힘을 모두 포기하여 소멸된 상태였음에도 그 정도 클라스 정도야 우습게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지. 그러니 뭐 전성기라고 불리던 그 과거엔 얼마나 강했겠어? 당시 최강의 주술사들이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했던 거야. 결론적으로 이러한 자크가 봉인 전 전성기 시절 정말 마음먹고 최전력의 힘을 내뿜으며 진심으로 전투했더라면 과연 이 세계관에서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있기나 했을까 싶어. 테네스 트리프 플러스급 티어 세계관 최정상 클라스. 세계관에서 이길 자가 없는 유일무이 최강 무적 용사 주인공의 최정상 클라스. 누군진 말 안 해도 알지? 영희, 최종각성 종합시점 신짱구. 아니 뭐 영희도 있냐? 당연히 있어야지. 우리의 주인공 신짱구의 메인 전투력 모습은 아직 순위에 넣지도 못했는데 말이야. 물론 신짱구가 영희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줄게. 미안해, 사랑해. 더 궁금한 점이나 내가 빼놓고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야. 주제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해. 그럼 시청해줘서 고마워.